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재난 수준이다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근본적인 해법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청년민중당의 송명숙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14.96%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년간은 15%대를 그래도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수치로만 봐서는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한번 딱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의 취업률이 예. 15%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예. 마의 저지선이 지금 뚫렸다는 겁니다. 마의 저지선이 예. 15%다. 예, OECD에서 예.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그러거든요. 이 선진국 34개국에 가입한 국제기구인데 예.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률이 이제 절반밖에 안 됩니다. 평균에 비해서. 예. 근데 청년 10명 중에 2명이 안 된다. 취업률이.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15%라는 건.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8명은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청년이 취업을 하지 않다는 건 청년 빈곤, 그리고 그렇죠. 청년의 삶과 여가에 모든 것이 다 황폐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심각한 상태에서 우울증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높습니다. 아, 청년층이. 예. 예. 이런 이유는 취업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 예. 약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 학자금 부채 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구해야 어쨌든 부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예.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혹은 대학 재학 중이라도 이런 압박감이 있고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청년들의 부채, 금융과 관련된 유관 전체 금융에 대한 빚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일반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한 3.5배 높습니다. 결국은 15% 미만으로 국제기구에서 청년 취업률이 15%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단순히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예. 다른 보장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취업자 수 증가 또 청년 실업률 추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룬 그래프인데요. 청년 실업률이 2013년에 8%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9.9%, 10%예요, 사실. 2017년에. 예. 그러면은 그 취업자 수는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좀 취업자 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네요.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2014년만 살짝 높아졌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 폭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런 상태라면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실업이 그 현실화돼 있고 취업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체감 실업률은 이거보다 더 높다고 그러던데 위원장님 어느 정도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예. 체감 실업률이 22.6%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체감 실업률이 22%가 아니라 체감 취업률이 22%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이 대학 졸업 시즌이거든요. 예. 대학 졸업하는 후배들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인문계열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한과에서 20명 정도가 졸업을 하면 3, 4명 빼고는 3, 4명 정도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취업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보통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실업률이 9.9% 나온다 그러면은 야, 그럼 10명 중에 1명이 실업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10명 중에 9명이라고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 군대 가는 사람도 있겠고 대학원 진학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예 취업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통계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나서 10% 실업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계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전체 노동시장에서 볼 때는 예.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예.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청년과 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은 취업한 청년, 예.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거든요. 예, 예. 즉 실업하는 청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 이 비율보다 이 규모보다 더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예. 비경제 활동 그러니까요. 청년, 비경제 즉 활동. 취준생, 예. 그리고 잠시 사회봉사하는 청년, 예. 예. 군 군대, 입대를 앞두고 예. 잠시 기다리는 청년, 예. 그리고 잠시 가족을 돌보는 청년 등 예, 예. 기술 교육을 받는 청년, 그래서 비경제 활동 청년이 더 많고, 이 비경제 활동하는 청년까지 포함을 하면 청년 실업률은 9% 10% 수준이지만 약 2배 가까이 되는 17.9%입니다. 즉 이걸 학술적으로는 니트라고 그럽니다. 학교를 졸업했으나 네. 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전혀 안 받는 않는 자. 사람들. 그래서 그렇군요. 청년 체감 실업률 못지않게 더 중요한 한국 사회의 이 니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정부의 청년 실업과 고용 취업자 못지않게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일단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OECD 평균 청년 실업률 추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우리보다 실업률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미국은 18.4%가 201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9.2% 떨어졌습니다. 한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통계의 허점을 활용하면서 그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뭐 거의 2배 이상 높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하고 예. 일자리 제도하고 불일치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학교의 그 교육 수준이 높은데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소위 말하면 이제 비정규직 청년의 일자리가 절반 이상이고요. 맞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예.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혹은 나쁜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나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취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모색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중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행 기간이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는데 평균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예.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사이가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예. 체감 실업률 이렇게 높게 잡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주요 선진국하고 다른 한국의 상황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데 예. 그간 10여 년 동안의 한국의 청년 대책이나 일자리 정책은 사실은 외국의 정책을 그냥 복사해서 예. 이식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의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면 그동안 한 9년의 그 세칭 말하는 보수 정권 기간의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늘리는 거였잖아요. 인턴 늘리고 인턴 시간제 늘리고 예. 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년 3년 후에는 다시 실업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 정부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야심찬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놨는데 아직도 청년들은 목이 마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청년들도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일자리 정책으로 내놓는 것들을 보면서 더 실망스러운 거는 새 정부에서 내놓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는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방향 중에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 예. 그리고 창업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약간 옛날에 이 박근혜 대통령 그때 똑같이 시절에 얘기했었죠. 중동으로 예. 가라가 좀 생각이 났고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마트 일자리도 나왔습니다. 2+1 정책. 그리고 청년 2명 채용하면 중소기업에 네. 1명분의 일자리를 덤으로 금전을 그리고 지원하겠다. 그런 예. 것도 있고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굉장히 예. 오래되어 있었는데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건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 예산이나 올해 네. 편성된 본 예산에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예산이 확대돼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훈련이나 지원을 좀 해주고요. 그렇죠. 원하는 일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일자리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네, 예. 열악한 일자리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난 것보다 더 좀 실망스럽다라고 좀 아니 어떻게 보면 보고 또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세금이 새고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일자리는 자기가 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고 그냥 정부 지원 빼먹고 그만둔 사람이 있으면 또 취업 성공 패키지로 또 새로운 인력 축 넣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의 성격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정부의 일자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비판이나 지적을 받는 일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학교를 졸업하고 만 34살의 청년이 예. 정부의 기술 교육이나 교육 훈련을 받아서 이 과정에서 수당을 줍니다. 예. 30만 원 남짓의 예. 수당을 주고 그래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예.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은 참 좋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예. 그런데 그게 국가나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 민간에 위탁을 그래요. 맡깁니다. 근데 학원이 돈을 벌고 예, 있는 거잖아요. 학원이 돈을 버는 거고 그 프로그램은 1970년대, 80년대 엔진, 선반 뭐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의 청년의 욕구나 니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죠. 결국은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당사자 청년들은 만족도가 낮은 예.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확대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예, 좀 예.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일자리 정책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의 대표적으로 공공부에서 공무원 대표적인 이제 신규 충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경찰, 소방공무원, 예. 사회복지 등인데 또 최근에 이제 근로감독관까지 포함해서 예. 약 한 7만에서 9만 명을 증원한다고 단기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국회 여야 과정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예. 야당이 이건 선심성 공약이다라고 해서 일자리의 거의 한 30%에서 절반 가까이 대폭 이것도 그나마 삭감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도 지금 애초에 잡은 일자리보다는 진척률이 예. 절반 상당히 가까이 안 떨어지군요. 되고 또 하나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가 있습니다. 예.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청년을 3% 의무 할당하는 게 이제 법에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한시적으로 지금 5% 하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5%조차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정부의 공공 부분 일자리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워낙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 제출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좀 두 가지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공공 부분에서부터 선도해서 민간 기업을 끌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 민간 기업이 과연 공공 부분의 일자리 확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민간 기업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예. 규제를 하거나 해야 되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개를 확대하겠다 5년 동안 이렇게 그렇죠. 밝혔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게 개수만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예. 여러 직종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인턴이나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숫자 늘리기에 좀 부풀리기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한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좀 이렇게 뭐 합창단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충들을 좀 듣고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처우로 개선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공무원들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환영받을 것인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문제는 민간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건데 민간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 얘기할 때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규제를 풀어라. 예, 예. 그리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정부에서도 네. 사실은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네.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랑 네. 법제도, 그러니까 유연하라고 그러죠. 예.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규제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잘못하면 예. 일부의 나라 사례처럼
시간제나 계약직이 많이 증가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경직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반론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즉 지금 현재 비정규직법에는 예. 1년 일하고 계약직이 2년 일하고 3년째가 되면 정규직 전환 해야죠. 해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를 충원한다고 해서 1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예.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니 이게 예. 부담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민간에서 2배 이상 일자리를 채용할 테니 정부가 이 비정규직과 같은 것을 4년으로 연장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일자리 나갔으나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된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니 좀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규제를 가령 지금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 같은 것만 철저하게 해도 일자리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민간 대기업부터 좀 강하게 할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해줬는데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규제 완화를 계속 혜택을 받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수치는 더 악화됐거든요. 예. 이런 게 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강하게 좀 대기업 할당제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대기업 있습니다. 할당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또 나오는 얘기 있어요. 청년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기업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질문을 예. 제가 이제 받고 나서 한마디로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헐입니다. 헐. 네. 헐은 왜냐하면- 이게 헐링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아니고요. 사실은 예.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니고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이고 적정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라고 했고 그런 일자리를 구하려고 바늘구멍 뚫듯이 단군 일에 최대 스펙을 쌓았는데 이제 네. 와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는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요즘에 또 최저임금 갖고 여러 군데서 이상한 프레임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결국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주장도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그게 맞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했는데 고용동향 영향 없다라는 자료를 좀 봤고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못 쓰고 또 임금이 올라가서 누군가를 줘야 되니까 확실하게 훈련된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 그러니까 경력을 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이전에 한 10년 동안 저임금 나쁜 일자리로 이제 형성돼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문제는 쏙 빼놓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큰 그림 안에서 문제 네, 제기를 네. 하지 않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 지적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의 변동 여부가 상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논문도 많고요. 예. 그렇지 않다는 논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즉 최저임금이 일정 정도 오르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혹은 일자리가 더 증가할 것이나 변동이 없다는 논문도 많아서 예. 사실은 그건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힘들고요. 예. 다만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한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마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예. 8,000원에서 9,000원 진입 그 사이가 예.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8,000원대에서 9,000원대 진입 여부할 때 판단이 되지 예. 6,000원대에서 7,000원대는 현재는 충분히 예. 고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임대료 낮춰주고 프랜차이즈 그 수수료 좀 낮춰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공격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10년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예. 왜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잘못된 정책을 내놔서 그런 겁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청년 정책을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은 41개 정도 되고요. 예. 2조 원 가량 한 해
청년정책 일자리 돈을 소위 말하면 자금을 풀었다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된 겁니다. 예. 결국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고요. 예. 청년들은 지금 당장 일자리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 일자리가 나에 맞거나 좋은 일자리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거죠. 예, 안정적이고 자기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예. 원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나 유럽에서도 2013년부터 회귀했습니다. 예. 청년 고용 할당이나 창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예. 청년 보장 제도라고 아. 그래서 유스 개런티라고 그럽니다. 예. 청년 보장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상담과 교육, 청년 수당, 주거 문화 복지까지 예. 소위 말하면 토탈 패키지로 예. 청년들한테 제공을 해야만 이게 몇 년 후에 효과성이 있다 얘기를 아하, 하거든요.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청년센터 같은데 일자리 센터에 가면 예.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은 어때요? 예. 자기소개는 끝났나요? 구직 활동을 몇 번 했나요? 예. 우리는 질문할 때 첫 인사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의 미시형 노콜이라고 음. 우리 같으면 이제 청년 상담하는 센터거든요. 예. 청년이 딱 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번 달에 월세 낼 수 있나요? 아, 어, 충격인데요, 예. 사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너무나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충격적으로 느껴지는지. 우리는 전세지만 예. 유럽은 대부분 월세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혼자 독립을 하게 되고 예.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하는 사람들 당장 집세 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청년에게 더 중요한 지금의 생계에 필수적인 건 이번 달 월세 낼 수 있습니까? 예. 반지하입니까? 옥탑방입니까? 창문은 몇 개예요? 예. 이게 상담이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삶의 여정을 청년이 국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보장제도 속에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청년들한테 이 일자리만 주면 모든 게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것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위원장님,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질 좋은 일자리 좀 그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목조목이라고도 할 것 없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 재계약 이런 위험들이 너무 많아서 안정된 일자리, 해고 위험이 없는 또는 재계약 위험이 없는 일자리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몰리는데 실제로 이 대기업, 공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이나 임금 격차 그리고 복리후생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네.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하고 좋은 일자리를 예. 만드는데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일자리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중소기업을 좀 잘 살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기업체 예. 지도라고 그러거든요. 예. 보면 9988이라고 그럽니다. 예. 99%가 중소영세기업이고요. 맞아요.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88%가 88%예요. 예. 결국은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 육성에 예.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 사회보장이 예. 또 국가 수준에서 잘 만들어지면 예. 사실은 청년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기여해서 아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산업구조도 불균형이고 그렇죠.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일자리 이런 일자리에서는 많이 청년들이 양산해놓고. 예.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정부가 산업정책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해줬으면 하는 것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한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극복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세제 또는 예산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하청 불공정거래 이런 네. 것들을 해결하는 게 재벌 정책, 노동 정책하고 같이 이런 조합으로 해결을 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청년 맞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일자리만 보고 있으면 예.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재벌들이 거의 모든 이윤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또 송명숙 청년민중당 전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